존재와 시간이라는 책을 읽어보았습니다. 네. 존재가 뭘까요? 전통적인 철학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 플라톤은 이데아, 본질, 또 신, 초월자, 의식, 이성 이렇게 말을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하이데거가 말하는 게 우리는 지금 존재를 망각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 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전쟁 치렀죠. 또 그리고 근대 지나면서 막 산업혁명 이러면서 발전이 많이 일어났잖아요. 기술적인 변화 때문에 우리는 존재에 대해서 물음도 던지고 있지 않지만 완전히 존재를 생각하지 않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존재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물어야 돼 라고 하는 거죠. 자, 존재라고 하면 우리가 있다, 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단순히 이렇게만 생각할 게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존재란 어떤 존재자의 존재래요. 뭘까요? 이 말장난일까요? 존재와 시간 책에는 다 이런 식으로 서술되어 있어요. 존재란 어떤 존재자의 존재를 드러내주는 거다. 드러내주는 의미의 장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럼 존재자란 뭘까요? 존재를 알려니까 존재자를 알아야 돼. 자, 존재자란 우리가 옆에 지금 공간을 둘러보세요, 선생님들. 옆에 보이는 거 다 존재자예요. 네, 집, 나무, 우주적인 거, 달, 별, 이 테이블, 책상, 액자 모두 다 뭐예요? 존재자예요. 이런 존재자들을 어떻게 하는 거다? 드러내주는 의미의 장이 존재다라고 하는 거죠. 자, 존재자 중에 제가 3가지를 갖고 왔어요. 뭘 갖고 왔냐면, 네, 법은 형벌이나 처벌이나 이런 질서들을 의미화해서 드러내주는 장이 뭐다? 네, 그러면서 존재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의자라는 존재자는 뭘 드러내줄까요? 편안함, 어떤 데는 권위, 네, 이런 걸 드러내주죠. 그런 존재로서 이런 걸 편안함과 권위를 드러내주면서 의미의 장으로 형성되는 것이 존재하는 것이 의자다라고 하는 거죠. SNS 많이 하시죠? SNS는 어떤 존재자로서 어떤 존재를 드러낼까요? 네, 소통하고 관계하고 어떤 때 아까 들으셨죠? 단절하고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으면서 존재하는 것이 존재자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럼 존재자는 딱 떠올리시기에 그냥 내가 볼 수 있는 거 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존재자 중에 자신에 대해서 물음을 던질 수 있는 존재자가 있대요. 그게 바로 현존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자신에 대해서 물을 수 있는 현존재는 다자인이라고 표현을 해요. 다자인은 합성어거든요. 다는 뭘까요? 여기. 네, 거기에 존재해, 드러나. 그래서 자인은 존재. 존재가 거기에 드러나. 이 존재가 드러나면서 자신에 대해서 뭘 할 수 있는 존재? 물을 수 있는 존재. 나 왜 살지? 나는 누구지? 나 왜 태어났지? 이런 걸 물을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자, 내가 지금 나 자신으로 존재하고 있는가? 이런 물음을 던질 수 있는 게 누구요? 다자인, 현존재다라고 하는 거죠. 자, 나 자신이 아닌 존재로서 존재해?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게 그러면서 자신의 가능성을 이해하고 물음을 던지면서 나아가는 존재가 바로 현존재, 다자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저의 질문은 다자인의 존재 구조는 무엇인가? 야, 존재도 어렵고 존재자도 어려운데 현존재, 다자인, 네, 다자인만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다자인은 인간인데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게 인간이잖아요. 그런데 특별하게 다자인이라고 쓴 이유가 있어요. 자, 첫 번째는 이런 육체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그 육체성으로 느껴지는 이 신경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신체를 통해서 내 존재를 계시할 수 있다. 보여줄 수 있고 드러낼 수 있는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세계내 존재예요. 나 혼자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현존재지만 대상도 현존재, 다자인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과 배려적으로 계속 협력하면서 교섭하면서 실존적인 공간성, 의미를 부여한 공간성을 만들어가는 구조를 갖고 있는 게 다자인이더라라고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는 죽음이라는 걸 직면해요. 그때 내 가능성으로서 나를 기투할 수 있는
시간성을 가진 것이 바로 다자인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네, 첫 번째인데요. 아까 들으셨지만 인간이라는 실체를 어떻게 이 철학자들이 이야기를 했냐면 마음과 신체를 종합한 정신이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데카르트가 뭐라고 했어요? 심신이원론 나누면서 몸은 기계일 뿐이야. 기계일 뿐이고 우리의 정신이 생각한다, 고로 존재하는 이 정신이 바로 인간의 실체야 라고 했단 말이죠. 근데 하이데거는 야, 인간의 실체 그거 정신 아니고 그냥 실존에 있는 인간이 내 실존에 대해서 문제를 물어보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게 바로 인간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나지 않았어요. 내가 태어날 권리를 가지고 내가 이 엄마 아빠 이 나라 이 민족에서 몇 째로 태어나야지 하고 태어나지 않았단 말이에요. 자, 8남매 중에 내가 장녀를 선택해서 장녀로 태어났을까요? 네, 저는 예산에서도 더 시골인 고덕이라는 곳에서 태어났거든요. 평택 고덕 아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나는 그냥 그런 줄 알았어. 근데 어떤 힘이 났냐면 경기도에 사는 고모딸이 또 저랑 동갑이에요. 걔만 왔다 가면 뭔가 이상해. 기분이 별로야. 네, 나는 시골에 사는 이게 흠이 난 거죠. 그래서 제가 대학 때도 계속 친구들한테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야 너는 시골에 가지 않고 경기도에 갔대. 이런 말을 듣고 되게 기분이 좋았어요. 내가 대한민국이라는 쬐끄만 나라야. 천안도 아니고 예산에 그 시골에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냐고요. 아니에요. 제가 선택한 적 없어요. 우리는 이렇게 다 모두 거기에 내던져진 상태로 피투되어진 상태로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런 현존재는 내가 태어나기 이전에 이미 규칙과 법칙과 세상이 먼저 열려 있어요. 거기에 어떻게 다냐면 응애 하고 태어나요. 거기 태어나서 아이가 자기를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몸을 통해서 울거나 웃거나 이런 방법을 통해서 자신의 심경을 밖으로 표현하고 드러낸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자신의 몸이 세계에 열려있는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현존재는 현존재 자신이 계시성이다라고 얘기해요. 자신이 세계를 열어서 계시한대요. 자, 얼마 전에 비가 많이 왔죠. 비가 많이 오는 걸 보고서 우리는 눈으로 보고서 비가 왔으니까 이성적인 정신의 판단으로 수증기가 올라가서 이렇게 배가 돼서 이렇게 많이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신가요? 우리 북클럽에 이런 현존재가 계셨어요. 비 오는 걸 보고 뭐라고 하셨냐면 누군가 우나 봐요. 네, 어떤 분이 일어나서 발표하셨죠. 그런 나 자신의 내 느낌, 신경을 가지고 그거를 표현하는 내 자신을 슬픈가 봐요. 내 안에 슬픔을 표현하는 그런 현존재가 바로 이런 신체성을 가진 현존재다라고 하는 거죠. 자, 현존재가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이런 계시성이 드러나는 부분이 불안이라는 신경을 통해서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아이들이 불안하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네, 손톱 이렇게 손을 이렇게 가요 입으로. 하든지 아니면 이렇게 머리를 꼬든지 아니면 많이 하죠. 이게 볼펜 똑딱똑딱똑딱똑딱 이런 거 많이 한단 말이에요. 괜히 균형을 맞추고 있을 때는 그렇지 않아요. 근데 불안이라는 것이 올라오면 이 항상성이 깨져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증상이 나타나요. 자, 프로이트는 이걸 신체화라고 표현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 신체로 드러난 증상, 네가 지금 눈이 아픈 거야.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 네가 지금 뭔가 억압하고 있는 게 있어. 히스테리 증상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무의식적인 억압이 어떻게 올라와야 되는데 억압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된 거야? 신체로 전환돼서 올라온 게 바로 히스테리다, 신체화다라고 해석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세상에서 아이가 열이 나요. 그럼 어떻게 해요? 바로 내 옆에 병원을 가요. 네, 저도 이 병원에서 예산에서 이렇게 원정 와가지고 1시간 기다려서 진료받고 갔어요. 네, 당연히 그렇게 우리 아기 그렇게 존재하는 세계에 살아가고 있어요. 이런 질병의 현상들은 그렇게 그냥 기계적인 수준으로 이렇게 볼 게 아니라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은 어떤 무언가를 표시하는 거야. 내가 무언가를 보지 않고 있기 때문에 봐야 돼 하고 표현한다라는 거죠. 뭐냐면 바로 경고등이다.
이 경고등 표시라는 거예요. 저도 아이가 증상을 나타냈어요. 근데 한참을 여기 병원은 안 갔어요. 여기저기 물어보고 돌아다녔는데 아이 증상이 내 증상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네. 근데 실존에 있는 우리 사람들이 다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뭘 해야 되냐면 나 자신에 대해서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거야. 그 증상에 대해서 질문을 던져야 돼. 뭐라고 던져야 될까? 왜 나는 이 길을 가고 있지? 이 증상이 왜 떴지? 이게 왜 나왔을까? 나는 뭘 안 하고 있지? 또 이게 진짜 내가 원하는 삶일까? 내가 지금 원하고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걸까? 이게 지금 선생님들이 스스로한테 던지시면 좋은 질문일 것 같아서 가져왔어요. 내가 진짜 나답게 살고 있는 걸까? 이런 질문들을 계속 띄우면서 내 존재를 느끼면서 확인해 가는 것이 바로 현존재다, 다자인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불안이 올라올 때 불편해, 싫어, 나쁜 거야,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소외, 고립으로 들어가지만 이 고립 속에서 무엇을 할 수 있냐면 진짜 나의 존재를 직면할 수 있는 귀한 계기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영상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의사예요. 그런데 어떤 경험을 하냐면 암 선고를 받아요. 이 죽을 병에 걸린 거죠. 그제서야 이 불안 올라오면서 느끼는 이런 것들을 언어로 고백하는 장면이거든요. 잠시 보실게요. 굉장히 크게 아팠거든요. 생사를 오갈 정도로 아팠어요, 당시에. 만약에 생이면 괜찮은데 사가 됐을 때 과연 제 이름 석자 정혜영이라는 사람을 기억해주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 내 존재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제일 아팠어요. 위암이었다. 생사를 장담할 수 없는 심각한 상황. 죽음 앞에서 삶을 되돌아보았다. 저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전부 병원에 있더라고요. 제 이름을 기억해주는 사람은 제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래, 이것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 왔다 가고 현재 내가 삶을 살고 있나?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온 세상을 뒤덮는 눈발도 한낮 햇살에 녹아버리면 그만. 쓰임이 있다는 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신체 증상을 통해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 내 존재에 대해서 다시 물음을 던질 수 있는 현존재, 다자인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자, 이런 의미로 지금 후의 강의들을 들으시면 이해가 좀 더 쉬우실 것 같아요. 자, 현존재가 우리가 아까 전에 피투되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세계와 같이 살아가 돼요. 지금 선생님들이 세계와 존재자와 지금 같이 살아가고 계세요. 의자에 앉아 계시잖아요. 의자 마음에 안 들어. 높아. 그 의자의 높낮이도 조절을 하고 그러면서 같이 상호 교섭적으로 배려적인 교섭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런 공간성은 거리 없음과 방향 부여라는 특징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 거리 없음. 무슨 뜻일까요? 물리적인 거리로 해석하면 자기의 근원적인 공간을 은폐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물리적인 거리 아니에요. 장거리 연애를 결혼하신 분이 몇 분 안 계셔서 해보신 분 있으신가요? 안 해봐서 몰라. 하고 싶다. 장거리 연애. 네, 장거리 연애. 자, 이 하이데거 이론에 보면 거리 없음으로 가능해요. 멀리 떨어져 있어도 네, 물리적인 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도 남편이 결혼할 때는 서울에 있었거든요. 그때 달달하게 전화통화로 프로이트도 들으셨죠? 한참 동안 편지로 서신을 주고받으면서 연애를 했잖아요. 그때 뭘 하고 느껴졌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거리 없음으로 인해서 이런 공간을 가깝게 형성한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남편이 가까이 있어 지금. 그때만큼 좋을까? 자, 여기서 보시면 중요한 건 측정된 거리로 생각하면 된다 안 된다 공간을? 안 된다. 그러면 진짜 내 공간을 은폐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존재자들, 이런 나무 화가가 그림을 그릴 때 이 존재자와 나랑 자꾸 상호적으로 배려하고 교섭을 하고 싶어? 그러면 내가 그 존재자에게 내 공간을 내줘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내 공간을 내주는 것을 바로 공간 적소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내줌으로 인해서 우리는 내 공간을 확보하게 되는데 공간은 추상적이고 상상적인 공간이 아니래요. 세계가 공간의 안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 쉽게 말을 하면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이 직장에 들어가서 이 내 책상에 앉기 전에 이 책상은 이미 있었어요. 그쵸? 근데 그거는 나하고는 의미가 없는 공간이에요. 그런데 내가 여기 입사해서 내가 꽃도 갖다 놓고 컵도 갖다 놓고 책도 갖다 놓고 내가 시간을 들이고 내가 여기서 열심히 공부하고 이렇게 내가 막 쓸고 닦고 하면서 내 공간을 만들어요. 그럴 때 진짜 내 공간이 만들어진다. 공간이 만들어진다. 이런 공간을 뭐라고 하냐면 실존론적 공간성이라고 표현을 해요. 이런 실존론적 공간성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 장소, 내 공간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 안에서 그러면 나는 이렇게 실존론적 공간성으로 차지했어. 나만 그러냐고요? 이 세계 내 존재이기 때문에 대상들과 여기 뒤에 보시면 사람들 있죠. 이 사람들 또한 자기의 공간을 만든다. 그래서 이런 공동 존재자들과 우리는 함께 살아가야 되는데 자, 나도 현존재, 너도 현존재. 어떻게 해요? 서로 배려하면서 교섭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자, 자리가 비었어? 대체해서 들어가는 거 아니고 어떻게? 그 사람 자리구나. 침범하지 않고 거리를 두고 그러면서 함께 살아가면서 어떻게 실존적인 의미 있는 공간성을 만드는 것이 현존재 다자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이에요. 현존재는 존재하면서 그 존재함을 이해할 수 있는 존재래요. 존재가 몇 번 나왔냐면 하나, 둘, 셋, 네, 벌써 3번 나왔네. 4번 나왔네요. 자, 존재는 이 현존재는 시간성 안에서 자신의 존재를 이해하고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계속 발견해 나가는 존재다라고 하는 거죠. 말장난 같지만 다자인의 실존적 구조가 뭐냐면 자, 과거가 있었어요. 이미 존재했어요. 이거 사실이에요. 그쵸? 이런 사실성과 내가 실존으로서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스스로 앞으로 앞지름의 이런 실존도 있어요. 그리고 대상과 함께 살아가야 되니까 이런 공간도 현재도 있지만 그 안에 이미 뭐가 있냐면 퇴락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퇴락이라는 게 뭐냐면 일상적으로 반복되어지면서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항상성이 깨지지 않게 계속 그냥 파란 약 먹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상태라고 얘기하면 돼요. 유혹적이에요. 왜? 맛있는 거 안 먹어도 돈이 없어도 맛있는 걸 먹고 있다고 이제 상상할 수 있으니까 유혹적이고 나한테 불안하지 않게 안도감을 줄 수 있어요. 그런데 뭐냐면 동시에 소외감을 느끼게 된다. 왜요? 계속 내가 봐야 될 걸 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계속 뭔가가 불안하면서 계속 올라온다라는 거예요. 자, 퇴락하고 있는 존재는 자신의 존재를 진짜 보지 않고 자기로부터 계속 도망치는 존재, 방어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까 그 다큐에서 보셨던 것처럼 암 선고를 받았어. 그때서야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지각하게 돼요. 물리적인 죽음도 있지만 존재를 각성시키는 완전히 의학하는 그런 존재를 깨우치는, 흔들어 깨우는 그런 죽음도 죽음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생물학적으로 암 선고를 받았을 때 나는 나 왜 살지? 나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내가 죽으면 누가 나를 기억하지? 이런 질문들을 뜨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 등 따시고 편안하고 안도감에 있으면 이런 질문 띄울까요? 안 해요. 마음이 불안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띄워요. 저도 초등학교 때 피아노 연주를 했는데 제가 열심히 연습을 해놓고서 불안이 너무 세다 보니까 바로 전날 피아노 학원을 간뒀어요. 아무한테도 말 안 하고 나 혼자 안 갔어. 네, 참 자신으로부터 도피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콩쿠르를 1년
1년, 2년, 3년 동안 열심히 준비했어요. 근데 연주를 딱 했어. 연주가 끝났어. 그때 올라오는 이 공허감. 그때 자신이 무엇을 질문하냐면 나 그 다음엔 뭐 하지? 이 다음엔 내가 어떻게 되지? 이런 존재 물음이 올라온다라는 거예요. 출산을 하신 분은 아실 거예요. 근데 저는 이러지 못했던 것 같아요. 출산하면 이 아이를 어떻게 책임지지? 내한테 책임감이 온 건데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런 존재 물음을 했어야 되는데 대부분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퇴락이라는 것 때문에 그걸 자각하지 못하고 살아간다. 그런데 이런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자각할 수 있는 상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 안에 선언적으로 이렇게 결단할 수 있는 결의성이 있다라고 표현을 해요. 양심의 호소로서 자신이 계속 너 이러고도 돼? 너 이러고 되겠어? 그래서 자기가 은폐하고 있는 것을 계속 증상으로나 아니면 현상으로나 아니면은 무의식적으로 계속 불안으로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 없애버리려고 계속 띄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언적 결의성은 죽음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나타난 게 아니라 그냥 이미 내 안에 넘어서기 위한 그런 결의성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인간은 선언적 결의성으로 죽음을 마주할 수 있는 인간은 자신의 시간을 이제 자신화할 수 있다라고 해요. 물리적인 시간을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자신이 이 시간을 내 주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미래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고 기재성, 과거를 향해서 되돌아볼 수 있고 또 현재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걸 대처하고 있는 성격을 가지면서 자신의 시간을 자신이 시간화한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 있는 선생님들 똑같은 목요일을 사시지만 이런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목요일을 같이 사시지만 다르잖아요. 목요일만 우리 원장님 매번 말씀하시는 게 나는 눈만 뜨면 목요일 같아. 우리 다음 주에 만나요가 아니라 내일 만나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시간을 자기 자신이 시간화한다라는 거예요. 물리적인 시간을. 그래서 이런 현존재는 과거에 피투되었어. 네, 존재해요. 어떻게 해요? 바꿀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의 가능성으로 자기를 이해하면서 자신을 이 세계 안에 던질 수 있는 그런 기투하는 존재. 죽음을 맞이함으로 인해서 내 실존적으로 기투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다자인 현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렇게 죽어본 사람은 남들에게 관심을 향할 수 있어요. 네. 자, 이 사례가 뭐가 있을까? 우리 공동체가 생각이 났어요. 자, 이번에 책 읽고 존재할 시간을 따라 진짜 완전히 깨졌거든요? 이게 뭐야? 존재 그러는데 이게 나만 그러냐고. 책을 읽는 선생님들이 매주 읽으면서 우와 어렵다. 이 죽음을 경험하잖아요. 상징적인 죽음을 경험하는데 내가 죽어봤기 때문에 내가 이번 주에 존재와 시간을 했기 때문에 다음 주에 우리 전환하기 선생님이 강의하실 존재와 무를 강의할 때 내가 그 마음을 공감할 수 있고 그 마음을 그래서 뒤에서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이런 배려적인 관심으로 이렇게 공동체를 이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 북클럽 이런 의미에서 선생님들 서로 각자 배려적인 관심을 통해서 이 시간성을 함께 살아가시는 현존재이신 걸 다시 한번 확인시켜드려요, 제가. 자, 그래서 현존재는 이런 역사성 안에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우리가 그냥 우리끼리만 잘 먹고 잘 살자, 우리끼리만 이거 하자 아니고 우리가 홈페이지에 뭘 올렸죠? 여기 선생님들 거 다 올렸어요. 어떻게? 세상에 알려야 돼. 유튜브라는 지식의 채널 여기에 나도 어떻게? 나도 기투하는 거예요. 나도 한번 기투해서 그 대열에서 역사적으로 나도 세계 속에 나를 출연시키겠어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행진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자, 종합이에요. 현존재에 대해서 좀 아시겠어요? 네, 과거에 그치 존재했어요. 그리고 내가 선택한 것도 아니야. 그리고 현재도 내가 살아가고 있어. 미래도 내가 일어날 존재야. 그런데 재해석, 우리 프로이트가 이 분석가는 고고학자다라고 얘기를 해요. 과거에 우리가 바꿀 수 없어요. 그런데 해석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재해석을 통해서 우리가 미래에 기투할 수 있는 존재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현존재는 자신에게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이해하고 또 물음을 던질 수 있는 존재다. 여기 있는 선생님들 책을 읽으면서 나는 지금 이 책을 왜 읽고 있지? 나는 왜 이 북클럽에 매일 목요일마다 오고 있지? 나한테는 이게 무슨 존재지? 무슨 의미지?
이런 것들을 물으시면서 현존제로 살아가시는 선생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의 마치겠습니다.